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했습니다. 조국 지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민들은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년 만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탄압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명예회복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남해안 관광벨트 등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상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보도했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지역사회도 술렁였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주로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지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 발표에 이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대체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이 많았지만 사퇴에 환영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진 국론을 모으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념과 가치관으로 뚫고 갈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퇴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네요. 광주 집회를 이끌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 장관의 사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의 힘을 더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을 개혁하는 길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더 계속 촛불을 매주 토요일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정치검찰 청산과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경선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역구에 대해 입당 원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차 민주당원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 광주시당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입당 원서를 본 적도 없는 A씨의 아내가 입당 원서를 냈다면서 당비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뭐 빠져나간다 하니까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 원서가 써져 나갔다는 게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스럽고. 최근 A씨처럼 누군가 이름을 도용해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는 항의 전화가 민주당에 빗발쳤습니다. 입당 원서를 써준 적은 있다. 근데 나는 입당 원서를 가령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썼는데 왜 광주에서 입당이 됐다고 문자가 오느냐. 이런 내용들 수십 건 정도 돼요. 이 내년 총선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입당 원서 접수가 끝난 뒤 민주당 광주시당에만 이 같은 항의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있는 광산 갑 지역 입당 원서 9천여 장을 비롯해 광주 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이 무더기로 접수된 입당 원서 100여 장 등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도 불법 모집 의혹이 있는 입당 원서 4만여 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경찰의 수사로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통일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옛 목포경찰서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통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면서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통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통일체험 전시관과 통일교육센터 등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 의회는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에 119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전라남도 화재 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논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나 42명의 사상자와 함께 7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재심이 지난주에 열렸는데요. 이 서장뿐만 아니라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들어와 시민들을 진압했던 1980년 5월 19일. 당시 전남경찰국 안병환 국장은 시민보호가 우선이라며 신군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은 목포로 이어져 만여 명의 시민이 모인 목포역 광장.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이준규 당시 목포경찰서장은 경찰을 철수시키고 시민군의 총기 무장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군부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휘관급을 포함한 77명의 경찰관에 대해 작게는 감봉부터 심하게는 파면까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평화롭게 시민이 다치지 않고 끝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순직이나 재심이 이뤄진 6명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기록된 자료 상당수가 징계를 위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자랑스러운 경찰인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상 그런 불이익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5.18 당시 신군부의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경찰관들. 내년이면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에 전남에서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모두 3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다 보니 관련 법률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전남의 섬과 해양. 이 같은 관광 자원을 한데 묶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함께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곡성지역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 모두 3건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원.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률상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에 20% 이상 참여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건설 계약액이 1년 만에 14.5%까지 떨어지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연의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인력 고용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지역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했다면서 건설업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 공동도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건의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역 의무 공동도급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 협의 안건으로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신안의 자라도와 장사도를 잇는 해상 교령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2차로로 된 교량 1.45km와 접속도로 0.65km를 포함한 2.1km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량을 건설한 이후에 장산도와 막금도, 소막금도와 신의도를 잇는 다른 3개 교량까지 완성되면 목포에서 하이도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트로트 가요의 역사를 살피고 대중가요 발전을 이끌어 나갈 트로트 가요센터가 오는 29일 영암 기찬랜드에서 개관합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과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는 트로트 가요센터는 전통가요 역사관과 국내 대표 트로트 가수인 하춘화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암군은 하춘화 씨가 6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한국 전통가요의 연구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영암군에 기증하면서 트로트 건립센터가 시작됐다면서 한국 트로트 센터를 전통가요의 산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목포시의 근대문화사길과 광양시의 먹거리타운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사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근대문화사길 7개 구간 2.1km의 보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체계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에도 4억 원을 들여 경관 조명 등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항만 4군데에 방사선 감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항만별 일본 수입 물량을 분석한 결과 완도항과 여수, 여천항 등 전남 4곳의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 항만을 통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어패류 등이 대거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완도항에서는 방사능 검사 대상인 고철이 검사 없이 17톤이나 수입됐습니다. 박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항만과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